어둠을 뚫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서히 다가온 검은 그림자. 나왔다 하면은 그것이 그 다음날 없어져 버려. 귀신 고칼로 오시지 이만입니다. 토끼 농장의 평온은 일순간에 깨져 매일같이 반복되는 충격과 공포 속 토끼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정체불명의 지휘자.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토끼 연쇄 실종 사건. 대체 누가 왜 토끼를 노리고 있는 걸까? 전남 곡성의 한 동물농장. 미스터리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시작됐다. 자연체험 학습장 안에 있는 수백 마리 토끼들의 보금자리다. 바로 이곳에서 몇 달째 원인을 알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계속되는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 평화로워 보이는 토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 주먹만 해고 좀 막 뛰어다니만 하면은 조형마다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고요? 네. 지금은 200마리가 넘어야, 근 300마리가 넘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새끼만 나왔다면 없어져 보니까 더 물들 않고. 현재 크고 작은 토끼들 총 120여 마리가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다는데. 이런데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다 새끼가 지내야 나요 저렇게. 새끼 낳을 때가 되면 천적을 피해 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어미토끼. 굴 속에서 나고 자란 새끼들은 한 달가량이 지나면 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데, 기막히게도 딱 그때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토끼가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나는데 100마리도 넘죠.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새끼 토끼가 굴 속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다음날 여지없이 그 토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데. 어젯밤 역시 두 마리의 아기 토끼가 자취를 감췄고,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아기 토끼들의 수만 해도 무려 100마리가 넘는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찾아도 사체 같은 게 안 보이더라고요. 예, 흔적은 있었는데 흔적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외부의 침입의 흔적은 물론 사라진 토끼의 사체는 공격을 당한 흔적조차 보이질 않는다니까. 45도로 이렇게 해놔고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못 뛰어 넘어가게끔 저렇게 망을 했는데. 혹 야생동물의 소행일까 싶어 높이 2m의 울타리 끝을 45도로 기울여 뛰어넘거나 타고 오르지 못하도록 손을 써 놓았지만 속수무책 토끼는 여지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렇다면 울타리 아래쪽은 어떨까? 30cm 이상을 공구리를 전체를 다 토끼장 안에 전체를 다 쳤습니다. 우리네요, 시멘트. 네, 시멘트. 네. 이렇게 안 해놓으면 토끼가 굴을 파가지고는 다 나가버려요. 탈출해버려요. 굴을 파서 사는 토끼들의 습성 때문에 울타리 아래쪽은 애초부터 단단히 막혀있다니까. 2중, 3중으로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재정비한 울타리.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침입 통로는 단 하나, 천장뿐. 부엉이가 그러니까 토끼를 많이 잡아다 먹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바이킹에 막 어떨 때는 토끼를 잡아다 먹은 적이 있었어요. 야행성 맹금류 수리부엉, 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수리부엉이라면 종종 닭장 습격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던 바로 그 타고난 사냥꾼. 소리 없이 다가와 흔적 없이 사냥감을 낚아채갔던 수리부엉 정도라면 단서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새끼 토끼들의 실종에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냥을 했다면 어떻게 털 하나, 핏자국 하나 남지 않는 걸까? 마치 사람이 품에 쏙 안고 간 것처럼 사라진 새끼 토끼들. 사람의 소행일까 의심도 해봤지만 몸집이 작아 빠르고 경계가 심한 새끼를 붙잡기는 쉽지 않으니. 잡기가 쉽지 않지. 잡아가면 영이 잡아가겠지. 누가 새끼 잡아가겠어요? 야밤에?
더군다나 24시간 사람이 있는 관사가 울타리 옆에 있다. 그렇다면 아기 토끼를 조그만 때는 이제 막 태어난 거는 순놈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는 있어요. 침입의 흔적이 없다면 아기 토끼를 노리고 있는 범인이 이 울타리 내부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고 보니 토끼들의 귀와 얼굴에 뭔가에 핥히고 물린 듯한 상처들이 있다. 정말 이 울타리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귀엽고 순한 외모지만 수컷 토끼들에게 실은 잔인하고 포악한 면모가 있다는 건 종종 알려진 사실. 소수동물 줄 알았더니 새끼 때문에 때는 토끼가 토끼를 먹어버리더라고. 자간자간자간. 번식에 대한 본능이 유난히 강한 수컷 토끼들은 종종 육아에 전념하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새끼를 죽이기도 한다는데. 하지만 굴 속에서 눈도 뜨지 못한 새끼들이라면 몰라도 이미 굴 밖에서 뛰어다니는 새끼를 수컷 토끼가 공격하는 일은 결코 없다. 대체 무엇이 아기 토끼들을 노리고 있는 걸까? 사건 발생 6개월째. 현재 남아있는 아기 토끼는 10마리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냥꾼의 정체를 밝혀야만 한다. 토끼사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울타리 주변을 교대로 순찰하기로 했다. 번번이 철통 보안을 뚫고 자행되어 왔던 토끼 사냥. 신출 규모하고 잔혹한 범인. 오늘 밤에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인가. 그 어느 날보다 조용했던 밤이 외려도 불길하게만 한 다음 날 아침. 얘들아! 서둘러 아기 토끼들부터 챙겨보러 나서는데 자, 이 토끼 한번 보자. 하나, 둘, 모두 무사히 밤을 보냈을까. 그런데 8마리? 어디로 갔을까, 그 마리 갖고? 이럴 수가. 밤사이 또 새끼 2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지난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침입의 흔적도 사냥의 흔적도 남아있질 않은데 누가 어떻게 왔던 걸까? 유일한 희망은 관찰 카메라뿐이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새벽 2시경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유난히 반짝이는 얼굴. 하지만 토끼인가 이건 다 토끼.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토끼인지 뭔지는 구별이 안 돼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던 눈빛, 토끼였을까? 토끼가 아니라면 침입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단서는 남아있질 않았다. 수상한 그림자, 그리고 사라져버린 새끼 토끼 2마리.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만일 그 수상한 움직임이 침입자였다면 대체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던 걸까? 생각은 지금 어디 토끼장 안에다가 이놈들이 파놓고 지금 그 안에 저녁만 되면 나온 건가 그걸 모르고. 울타리 안에서 불쑥 등장했던 수상한 그림자. 정말 연수의 토끼 실종 사건의 범인이 울타리 밖이 아닌 이 토끼사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토끼굴들. 특수 카메라를 굴 속에 투입해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이게 곡선으로 꼬불꼬불 돼 있어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토끼굴. 6개월간 정말 이곳에 숨어 지낸 것이라면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그게 뭐야? 저 자잘벌레 같은데? 보이는 게 없다고요? 네, 형체 없어요. 어미 토끼가 새끼를 낳아 키우던 흔적들과 다른 침입자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단 길이가 있고 굽이굽이 있긴 한데 물체가 있었으면 반응했을 텐데 뭐 따로 반응하는 거 없는 거 보니까 안에 지금 있지 않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토끼굴 안에 숨어 사는 게 아니라면 어둠 속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던 수상한 침입자.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던 건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연수의 토끼 실종 사건의 진실.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현장부터 다시 살펴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의자를 좁혀보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면 족제비는 올라와서 저기 올라가지고 고개하듯이 타고서 올라올 수 있어요. 어렵게 구멍 통과 안 합니다. 족제비 머리 좁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능적이고 날렵한 족제비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고양이들도 그런데요. 고양이 족제비하고 달라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이런 구조도 못 가요. 고양이는 몸이 무겁기 때문에 발을 버텨서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갈 가능성은 훨씬 낮아요. 근데 족제비 같이 몸이 작거나 가벼운 애들은 살짝만 걸쳐 있어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유연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모두 네 발로 손쉽게 올라간다는 족제비. 가뿐하게 울타리를 넘나들며 토끼 역시 물고 갔을 것이라는데 정말 족제비가 토끼 실종 사건의 진범인 걸까? 또다시 찾아온 밤. 사냥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울타리 주변 총 8대의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밤이 지나길 기다려보는데 역시 지난밤에도 별다른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던 고요한 밤이었다. 한 마리, 4마리, 5마리. 분명 8마리의 새끼 토끼들이 남아있었는데 하지만 6마리. 6마리 있네요. 끝내 찾지 못한 아기 토끼 2마리. 하룻밤에 2마리씩 연 이틀 동안 4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새끼 토끼만을 노리는 신출귀몰한 사냥꾼의 정체. 대체 무엇일까? 뭐야 이거? 새벽 3시. 짙은 어둠을 뚫고 뭔가가 나타난다. 울타리 밖에서 빛나는 눈빛. 그 순간 와. 단숨에 2m 높이의 울타리를 훌쩍 타고 오르더니 울타리 안쪽으로 가볍게 침입에 성공한 저것은 날렵한 몸에 긴 꼬리. 설마 고양이? 고양이? 족제비가 아니네요. 토끼들 사이로 거침없이 돌진해 익숙하게 토끼를 이쪽 저쪽을 살피며 다니는 모습이 한두 번 떠나던 솜씨가 아닌 듯한데 정말 녀석이 노리는 것이 새끼 토끼인 걸까? 토끼사 이것저것을 조용히 탐색하더니 어느새 소리도 없이 토끼 무리에 다가가 앉았다. 몸을 잔뜩 낮춘 녀석의 시선은 토끼들에게 날카롭게 꽂혀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녀석. 단 한 번에 새끼 토끼를 입에 물어드는데 저 아무튼조차 주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살아있는 새끼 토끼를 단숨에 제압한 녀석은 그게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다. 새끼 토끼까지 입에 물고 단숨에 2m 높이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버리는 거야. 울타리가 소용이 없었네요.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은 사냥 시간과 두 눈을 의심할 만큼 기묘한 사냥 시간. 이것이 모두 고양이 한 마리의 소행이라니 기막히고 놀랍기만 한데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고양이. 같은 방법으로 울타리를 넘어온다. 그러던 이번엔 뜸들이지 않고 바로 토끼 사냥을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두 번째 사냥감을 낚아채는 데 성공. 울타리를 넘는 녀석에게 진짜 여유까지 느껴진다. 100마리를 데려갔으니까요. 놀랬어. 고양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놀랬어. 의심은 해봤어도 설마 나는 고양이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설마 했더니 참 진짜 무서운 놈이네. 6개월간 100여 마리 새끼 토끼를 사냥해온 희대의 사냥꾼이 고양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고양이가 이토록 대담하고 잔혹한 사냥꾼이 된 것일까? 지금 몇 개월째 토끼를 전문적으로 사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흔히 보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라든지 길고양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 원래 고양이 피 속에 있는 그 사냥꾼의 본능이 완전히 발현된 그런 전문 사냥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생화된 고양이는 호랑이보다 기술과 신체 구조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냥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데 제 몸의 5배 이상의 점프가 가능하고 충분히 사냥감의 동선을 파악한 뒤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집중력, 거기다 새소리를 흉내내 사냥감을 유인하는 데 머리를 쓸 줄 아는 타고난 사냥 전략가가 바로 야생화된 고양이라는 것이다. 원래 사냥의 기본 원칙이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공격해요. 자기보다 큰 동물을 공격할 때는 팀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양이들 혼자 사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작은 먹이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작은 개체이어야 지금 담벼락을 넘을 수가 있어요. 무거우면 담을 못 넘거든요. 자기 체중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개체를 공격해서 물고 자기가 먹이를 먹는 은신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마 먹을 겁니다. 사냥터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동을 해야 한다. 높은 울타리를 넘으려면 새끼 토끼들이어야 했다는 건데 영악하고 기민한 사냥꾼 야생고양이. 야속하게 해는 또 저물리고 급한 대로 우선 케이지를 마련해 남은 새끼 토끼들을 옮겨두고 사냥꾼의 동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졌던 녀석.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새벽 3시가 되어갈 때 여지없이 같은 시각 다시 나타난 거야. 그런데 전과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것일까? 토끼 산을 탐색하느라 꽤 오랜 시간을 보내다 훌쩍 울타리를 넘어오는데 전보다 한층 더 조심스러워진 발걸음. 그런데 자, 지금 새끼들은 케이지 안에 있죠? 네. 녀석의 눈앞에 있는 건 닫힌 케이지 안에 있는 새끼 토끼들. 당황한 걸까? 아니 또 다른 전략이라도 짜고 있는 걸까? 몇 걸음 다가가서도 섣불리 건들지는 않고 케이지만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새끼 토끼들에게 매섭게 꽂혀있는 녀석의 시선. 그러다 초조해진 건지 지금까지의 여유는 온데간데없고 케이지를 어찌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직 새끼 토끼만을 노리는 위험한 사냥꾼. 녀석을 막아야만 한다. 급히 다가가는 사람들. 도망가다, 도망가다. 있자. 그새 귀신같이 사라져버리는 녀석. 이쪽으로 도망가는데? 멈춰. 지난 6개월간 어둠 속에 철저하게 얼굴을 가린 채 잔인한 사냥을 계속해온 야생고양이. 그렇게 진실은 드러났고 없네. 도망가버렸네. 녀석은 처음으로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날이 밝자마자 어젯밤 고양이가 사라진 방향을 중심으로 주변 수색에 나섰다. 매일같이 토끼사를 찾아왔다면 분명 여기 어딘가에 녀석의 은신처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 있어요? 도끼철. 고양이가 물고 간 아기 토끼의 흔적일까? 그러나 범위를 넓혀 살펴봐도 토끼의 사체는 물론 고양이의 은신처도 찾을 수는 없었다. 사냥과 몸을 숨기는 능력으로 봐서 전문가들은 토끼 사냥꾼인 고양이에게 남다른 야생성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쩌다 이곳에서 사냥꾼으로 살고 있는 걸까? 사실 도심에는 먹을 것도 많고 챙겨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토끼라도 먹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배를 채울 수 있는 도심의 길고양이. 사람들에게 또 같은 길고양이들에게 밀리고 밀려 황량한 산에서 살아야 했던 녀석. 그런 녀석이 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숨겨져 있던 제 안의 사냥 본능을 깨우치는 것밖에 없었을 것이라는데 생존 경쟁에서 밀린 녀석이 생존을 위해 선택했을 사냥. 하지만 이대로 새끼 토끼들의 희생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미 야생화가 된 고양이를 포획해서 길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입양을 한다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최선의 방법은 이 토끼 사육장에 못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싫어하는 기피제라든지 아니면 방어벽을 설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울타리도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러게요. 고양이의 토끼사 접근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고양이가 싫어하는 향이 자동으로 분사되도록 해서 고양이가 이곳을 더 이상 사냥터로 삼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울타리 주변에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경비견을 배치해두기로 했다. 24시간 토끼사 주변을 돌며 토끼들을 지켜줄 든든한 보디가드 백구. 그뿐만이 아니라 고양이의 사냥을 막기 위해 준비한 건 바로 양철판. 점프를 한 후 울타리 끝을 발과 발톱으로 지지하고 반동을 이용해 안으로 넘어오는 게 고양이의 침입 방식. 그런 미끄러운 양철판을 울타리 위에 덧대면 지지할 곳이 없으니 넘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몇 번 실패를 하면 포기하게 될 거라는데 효과가 있을까? 모든 설치가 완벽히 끝나고 밤이 찾아왔다. 역시 같은 시각 모습을 드러낸 고양이. 가볍게 점프를 시도해보는데 안 된다. 오. 다시 한번 미끄러져 버리는데 당황스러울 거예요. 실패가 계속되자 당황한 기색을 하고 울타리 주변을 서성이더니 결국 그대로 발길을 돌리고 만다. 참으로 오랜만에 맞는 기분 좋은 아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일이 있다는데 지키라는 개는 같이 잤나 봐요. 그동안 미운 정 많이 된 고양이. 그래도 어젯밤 빈손으로 돌아간 것이 마음에 걸리신 모양. 녀석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푸짐하게 한상이 차려졌다. 볼 거리 없으면은 막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는데 불쌍하잖아요. 겨울도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렇게라도 신경을 써야만이 우리 토끼들도 안 없어지고 이 고양이들도 좋고 서로 상부상조죠. 아유,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요. 녀석도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굳이 높은 담을 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잔인한 사냥꾼이 되어야 했을 야생 고양이들. 그 아프고 힘든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녀석들도 알고 있을까? 미스터리한 토끼 연쇄 실종 사건. 그 뒤엔 생존을 위해 잔혹하고 대담한 사냥꾼이 되어야 했던 야생 고양이의 남모를 애환이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고양이의 습격에 그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토끼들. 그래도 오늘부터 두 다리 쭉 펴고 행복한 꿈만 꿀 수 있을 것입니다.